저는 김경화라고 하고요. 같은 일본 다른 일본을 썼습니다. 이렇게 세모람에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저도 독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좀 근데 제가 책에다가 뭐 제 시시콜콜한 개인적으로 제가 왜 일본에 갔는지 이런 얘기도 막 썼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다시 하는 것보다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혹시 또 뒷얘기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제가 그런 얘기도 여기서는 진짜 허심탄회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준비를 하고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이제 미디어 인류학자가 읽어주는 일본의 속사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저는 사실 미디어 인류학자랍시고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막 늘 학자라고 본인을 얘기하는 게 참 뭐랄까 쑥스럽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항상 좀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이제 서문에서도 썼다시피 굉장히 저도 뭐 뜻하지 않게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오랫동안 일본에 있었고, 또 사실은 제가 일본에 가기 전에 갖고 있던 커리어 중에 하나가 기자였어요. 한국일보에 지금 칼럼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한국일보에서 기자를 했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사회부, 경제부 막 이런 기자를 하면서 글을 쓰는 부분이 좀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뭐 일본을 연구한다기보다는 이제 미디어, 인터넷 이런 쪽을 연구하는 일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한국일보에 있던 동기였던 친구가 연락을 해서 이런 칼럼을 좀 써보지 않겠니? 라고 저한테 권유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쓰나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도 제가 일본에서 있었던 어떤 것들을 좀 반추해보는 가운데 그래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좀 용기를 내서 썼고, 그게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거가 지금까지 중간에 한 50회 정도 쓴 글을 모아서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러스트가 있잖아요. 그 일러스트 매번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일러스트레이터가 제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동생이랑 일을 하니까 마감을 할 때마다 뭐 전화 걸어갖고, 야, 이거 좀 빨리 좀 해. 밤 12시에 뭐 좀 한번 해봐. 야, 이 그림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그 친구랑도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서 매번 이렇게 사진에다가 일러스트를 올리는 방식으로 좀 구성을 해봤고, 그 덕분에 좀 책이 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좀 재미있어 보이는 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읽고 오셨을 거, 아니면 앞으로 좀 읽어보신다고 지금 안 읽으셔도 상관없지만은 책을 읽어보시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해서 칼럼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뭐 비교적 읽기 쉽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세상에 참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 그거를 좀 오늘 요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일러스트를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첫 회 때 1회차를 쓰면서 제 동생이랑 상의해서 만들었던 이 일러스트인데, 어떤 얘기였냐면, 혹시 동경 가보신, 아니면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전거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특히 동경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달리시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보도에서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정말 굉장히 이게 거슬렸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그리고 그땐 되게 무서웠고 막 저기서 막 다가오는데 어느 쪽으로 피해야 좋을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문득 생각하니까, 자전거가 저기서 오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가 대충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싹 잘 피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걸 제가 좀 곱씹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곱씹어 보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인류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류학자 중에서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인류학자, 뭐 유명하다고 해도 옛날 사람이니까 요즘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인류학 내부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 인류학자가 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숨겨진 차원이라고.
보이지 않는 차원이라는 의미죠. 이런 책이 있는데 사실 이 책이 제가 이제 미디어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일본 쪽이 아니라 미디어 쪽으로 박사를 했는데 그 뭐 디지털 미디어나 인터넷이나 모바일 미디어나 이런 거 쪽이 제 사실은 전공입니다만 그때 사실은 이 에드워드 홀이라는 문화인류학자가 쓴 그 연구를 많이 참조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거기서 갖고 왔던 어떤 관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뭐 미디어를 분석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동경에서 거기서 맞은편에서 오는 자전거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는 걸 느끼면서 아 이게 지금 내가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어떤 공간에 관련된 문화적인 측면을 어느 사이인가 몸으로 체득을 했구나.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에드워드 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거는 공간의 문화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어로는 프록세믹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되게 해석이 모호해서 번역을 할 때 근접학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냥 공간의 문화학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똑같이 내가 걸어가는 길, 아니면 뭐 운동장, 뭐 아니면 좁은 공간, 넓은 공간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는데 사실 이 인지가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거죠. 아니 이렇게 큰 방인데 이렇게 작은 방인데 하는 감각이 모두들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공간을 인지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결정되어지더라. 프레임이 정해져 있더라라는 것을 에드워드 홀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서문에 썼던 예를 기억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문을 닫고 들어가는 행위.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홀이 한 얘기예요. 미국인은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갈 때 이게 내가 화났다는 뜻이다. 나 화났어, 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 화났구나. 왜 화났어?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물고 얘기를 해주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영국 사람의 경우에는 문을 닫고 들어가. 그러면 야, 나 건들지 마. 혼자 있고 싶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너 화났어. 똑똑똑 하고 들어가면 이거는 좀 눈치가 없는 친구. 뭔가 조금 귀찮은 친구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문을 닫고 들어가는 공간을 어떤 폐쇄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는 행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가지 의미, 내가 생각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의미로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예, 그거를 이제 에드워드 홀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인지하는가라는 부분을 분석을 해서 이제 공간의 문화학이란 프록세미스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잘 드러나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줄 알죠.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들이 문을 꽝 닫듯 한 영국인 친구가 들어갔는데 미국인 친구가 문을 두들기면서 야, 왜 화났어? 그럼 영국인 사람 더 화나는 거예요, 더. 근데 미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얘는 내가 왜 이렇게 딱딱해? 내가 화 풀어주려고 하는데 하고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오해라는 거는 서로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안경, 렌즈를 가진 안경을 끼고 서로를 보기 때문에 내 안경이 파랗다는 생각은 안 하고 제가 파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어떤 인지적인 부분에서 갖고 있는 벽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문화라는 거를 공부하거나 이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서 지금 도쿄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 보고 경험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재미있고 많은 발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이 책에서 제가 일본에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었고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지금 그림을 하나 얹어놨는데 요거는 요즘에 저희가 이 공간의 문화학이라는 측면이 아직도 굉장히 유효한 관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례인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원래 이 홀이 이 공간의 문화학 프록세미스를 얘기를 한 게 60년대 일인데 지금도 이게 되게 유효한 거죠. 제가 여기다 갖고 온 이 그림은 한 자동차 회사의 광고 포스터인데요. 보면 사람들이 띄엄띄엄 멀찍이 서 있죠. 이게 핀란드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멀리 서는 거예요.
가까이 설면 이것을 되게 불쾌하거나 무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불편하게 느껴요. 핀란드 사람들은 대체로 되게 뭐랄까 부드러운 사람들이 많으셔서 뭐 이렇게 뭐 따지거나 화를 내지는 않겠지만 불편하게 느낄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버스 정류장에 다닥다닥다닥다닥 이렇게 줄 서는 거가 익숙하죠. 어느 정도 너무 붙으면 좀 싫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오른쪽에 제가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렇게 넓게 설지는 않죠. 우선 공간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하는가,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행동 양식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가는가, 저는 굉장히 우리가 스스로 잘 인지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일본 문화를 보는 우리의 그 시선 속에 있다면 저것이 다른 문화의 어떤 하나의 측면일 수도 있겠구나. 혹은 그걸 알므로써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사회적으로 거리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핀란드에서의 거리두기를 보면은. 이런 것처럼 무엇이 가까운지 무엇이 넓은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떤 타인을 인식하는 것들이 저는 문화를 공부하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문화라는 것이 재미있고 또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공간의 문화학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재미있긴 한데 사실은 엄청나게 비판에 부딪혔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사람은 문을 닫을 때 화난 거야. 영국 사람은 문을 닫을 때 혼자 있고 싶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영국에 살다가 미국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면 미국과 영국의 국적을 둘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던 사람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문을 닫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미국 시민이 된 우리나라에다가 미국 시민이 된 재미교포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나라라는 개념이 문화라는 개념과 같지가 않죠. 그래서 1960년대, 50년대 국민성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게 인류학에서 사실은 나온 개념인데 이 개념은 굉장히 큰 비판에 부딪혔고 사실상 폐기된 개념이에요. 인류학 내에서. 하지만 요즘에도 우리나라든 어디든 여러 사회에서 이 국민성이라는 개념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중국은 국민성이 이래. 미국은 국민성이 이래. 우리나라 국민성이 글렀어.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성에 흥이 많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국민성이라는 이야기가 개념 자체는 원래 그 인류학에서도 굉장히 폐기가 될 수밖에 없었고 허점이 많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국적은 지금은 저희가 굉장히 기능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선택하거나 폐기하거나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문화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라에 따라 다르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는 조금 인류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곤란해요. 물론 인류학을 하시는 분들도 그냥 편의상 국민성이라는 말을 지금도 쓰기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하지만 국민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처를 주는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 혼혈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혼혈이라는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국민성이라는 개념, 어떤 국민의 아니면 인종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갈라져 있고 어떤 면에서 나와 너를 가르고 이런 개념에서 혼혈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엄마랑 아빠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같은 인종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 혼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혼혈이라고 의무로 얘기를 하고 아니면 국민성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은 조금 오히려 상처를 받거나 차별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문화적 차이라는 거를 보는 거는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 제가 이 같은 일본 다른 일본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점이고 그를 통해서 나를 성찰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기 쉬운 집단주의적으로 어떤 개인을 하나로 환원시켜버린 국민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얼마나 취약한가. 그 부분을 조금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칼럼이 이 그림이 들어갔던 칼럼인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칼럼은 제가 일본에 살면서 자이니치 코리안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귀었을 때 느꼈던 이야기로 썼던 칼럼인데, 자이니치 코리안이라고 얘기하면은 코리안이라고 굳이 저희는 얘기 안 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자이니치 코리안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자이니치 중에는 정말로 그 그러니까 민단 계열이라고 하죠. 그 옛날에 대한민국이랑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남한이랑 이 계보가 맞닿아 있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쪽이랑 계보가 맞닿아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자이니치 한국인이라고 해야 될까, 자이니치 조센진이라고 해야 될까.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은 강국구진이라고 하고, 북한 사람은 조센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나, 자이니치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어떤 역사적 그 배경 속에서 왔는데, 그 당시는 한반도도 남한 북한으로 갈라져 있지 않았으니까 뭐 굳이 한국인 조선을 가릴 필요가 없음. 지금은 그게 갈라져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그걸 통틀어서 자이니치 코리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자이니치 코리안이라는 사람들을 이제 저도 일본에 가서 처음으로 깊이 좀 만나고 사귀어 보았는데, 그분들의 경우를 보면 일본인이라고 하는 말도 상처가 되고 한국인이라는 말도 상처가 되고, 굉장히 하이브리드적이고 되게 독특한 공동체적인 문화를 갖고 계셔요. 어떤 쪽으로는 한국 계보가 있고 어떤 쪽으로는 일본에서 엄청 억압받아서 생긴 문화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사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될 만한 문화도 좀 갖고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는 한국이다 일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어떤 쪽도 좀 상처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떤 이 국민성 혹은 일본인 한국인이라고 하는 저희가 갖고 있는 개인을 집단으로 환원해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책에서는 가능한 한 하고 싶지 않았던,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인이 일본인이니 하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맨 마지막에 좀 프롤로그에서 그러니까 에필로그에서 좀 쓰고 싶어서 좀 줄줄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지금도 격주 토요일 한국일보에 동명 칼럼을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칼럼치고는 꽤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인데도 이게 꽤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76편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100편 다 채우고 제 2권 이 책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이게 신문에 연재하는 칼럼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보통 책을 쓸 때보다는 좀 독특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선 그 댓글이 엄청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댓글이 달리면 한 7, 80%는 다 악플입니다. 일본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좀 사실 우리 한국인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상 일본이란 나라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경험을 역사적으로 저희가 되뇌왔던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플은 좀 억울한데 이런 생각 들 때도 많고, 아니면 악플이 아니라 제가 가끔 팩트를 잘못 쓰거나 하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럴 때는 뜨끔하고 얼른 수정을 하고 해요. 그래서 좀 도움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악플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보는 감정이랄까 사고방식이랄까 하는 것이 어떤 쪽이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새삼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특별히 악플을 본다고 이렇게 상처받는 성격은 아니라서 뭐 상처받기보다는 좀 재미있게 그런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수많은 악플과 이제 같이 100편 채우고 이건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면 조금 더 오랫동안 써볼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쳐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랄까, 이제 제가 좀 약간 칼럼을 쓰면서 조금 반향이 많았던, 아니면 혹은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얘기가 있었던 칼럼들 몇 개만 좀 모아봤어요. 뭐 이거 말고도 잔뜩 있는데, 그래도 이
칼럼이 좀 그래도 반향이 좀 있었다고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일러스트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일본을 얘기할 때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혼내는 본심, 다테마에는 겉으로 드러내는 마음, 의견, 아니면 나의 의사, 표현 방식 이런 걸 얘기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일본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가? 라는 식의 뭐랄까 이미지, 인상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그게 결코 한국 사람으로서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좀 그렇잖아요. 어르신 앞에서는 괜히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뭐 빨리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희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 속여오는 말도 좀 하죠. 술 한 잔 더 해? 그러면 하고 싶지도 않은데 딱 상사가 주니까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먹고 싶지 않은데도 마시고. 사실 그런 정도의 겉과 속이 다른 부분은 일본에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게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게 뭐랄까 선명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땐 잘 알 수도 없고 모호하기도 하고 해요. 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혼내와 다테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일본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외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이 얘기를 한다면 좀 이해가 뭐 그렇게 뭐 잘 이해할 수 있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좀 전 이상하더라고요. 혼내 다테마이라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야말로 혼내 다테마이라고 하는 겉에 드러나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 숨겨진 어떤 문화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랑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감할 만한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을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고, 비교적 이 칼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답변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또 하나는 역시 일본의 경우에는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한국 이웃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옛날에 식민주의의 피해를 봤던 저희 당사자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사과를 한 해 만에 정말 속상한 일들이 계속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쟁이라는 게 저희 같은 피해 당사자가 생각할 때 쟤들은 왜 사과를 안 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일본 사회 내에서 해석되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이 전쟁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도 6.25를 겪었잖아요.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50년 안 됐으니까 최근이라고 한 겁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전쟁의 그림자가 저 일본은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우리는 그냥 6.25가 있었고 남북이 갈라졌고 그거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대치 상황에 굉장히 분명한 문제와 과제를 보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 전쟁이 굉장히 오래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 아니면은 과제, 아니면은 외교적인 어떤 사안과 전쟁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데는 참 전쟁이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다. 이 부분도 좀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로 제가 이 칼럼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해왔던 일본이 아니라 요즘 일본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일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게, 저도 일본 만화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보고 뭐 그러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막 옛날부터 오타쿠라는 사람들도 있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오타쿠는 아니었습니다만, 기자 시절을 할 때 일본을 좋아하는 아이들에 대해 취재를 해서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인 것 같아요. 그때 PC통신에서 일드, 이런 동호회가 막 떴어요. 아마 요즘 분들은 조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수 있겠지만, 인터넷이 되기 전에 초창기 컴퓨터 네트워크 시대에 일음이라고 하면 일본 음악, 일드 그러면 일본 드라마라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호회를 꾸리기 시작했었고, 그거를 제가 취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도 일본 문화에 대해서 어떤 책에 제가 하나 기고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일본 좋아하셨던 분들이 지금 한 4, 50대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생각에서 머물러서 지금 일본을 보는 거예요. 하는 분들이. 또 저도 사실은 그랬다고 할 수 있고요. 저도 그 나이이고 그때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일본에서 느꼈던 거는,
그런 어떤 제가 밖에서 보았던 이미지와는 되게 다른 사회였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역시 전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행히 일본에서 대학교에서 8년 동안 재직을 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대학생들과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어떤 걸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일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제 이 책에 되게 중요한 하나 쓰고 싶었던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일본에서 한국이 되게 달라졌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갈 때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하는 일본 내에서 변화하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 한국에 대한 이미지, 인상, 또 한국이 일본을 보는 눈도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담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지금 이 일러스트에서 비추고 있는 곳이 동경의 도쿄에 가면 진보초라고 되게 유명한 책이 많이 있는 중고 책도 많은 그런 동네가 있어요. 되게 중심부에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가면 책거리라고 하는 한국의 문학을 소개하는 되게 재미있는 북카페가 생겼어요. 이 북카페 사장님하고 저도 옆 동네 친구여갖고 만나 뵙고 종종 술도 마시고 했는데 뭐 지금 도쿄에 계시면 한번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정말 일본에 계시는 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바글바글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케이팝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런 애들 이런 얘기만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훨씬 다양하고 또 한국 문화에 아니면 한국의 무슨 뭐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해서 뭐 한국 다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되게 복잡한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칼럼을 통해서 좀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도쿄에 가실 일 있으면 이 책거리라는 것도 한번 가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쓴 칼럼을 주로 보셨으면 아실 텐데 술 얘기를 좀 많이 썼잖아요.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에서도 사실은 저는 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놀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일본어를 빨리 배웠습니다. 어, 술 문화라는 측면에서도 되게 일본 재밌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칼럼에서 자꾸 술 냄새가 나고 스스로 좀 반성도 하면서 썼습니다만 이거는 좀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간 부분이라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일본 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또 같이 술 한 잔도 좋을 텐데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한국에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이 정도로 저는 일을 좀, 얘기를 끝내려고 하고요. 여기 딱 30분쯤 됐네요. 본업은 디지털 미디어, 인터넷, 뭐, 모바일 미디어, 뭐, 사회 변화, 뭐, 이런 거 탐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모람과의 인연이 예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인터넷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을 갖고 한번 세모람에서 이렇게 같이 책 모임을 한번 했던 적이 있고요. 그때도 참 재미있는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모든 것은 인터넷 이거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좀 그런 거보다는 이웃나라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인상 아니면 우리의 생각 그 요즘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가까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연이라고 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맨날 맨날 칼럼 쓰면 악플이 많기 때문에 댓글 보면서 가끔은 내가 쓰는 글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긴 하는 걸까?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책을 그냥 쓸 때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역시 뭐 오픈 게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서 저는 정말 좋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 제가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앞으로도 좋은 칼럼을 써야지 이런 각오를 좀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은근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뭐 공부라기보단 얘기를 나눠보는 것 저는 되게 재미있는 일인 것 같고 또 주변에 일본인 친구 있으면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아마 되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 얘기 이런 거 조금 뒤에 하시고요. 처음에는 재미있는 얘기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친구 대화도 좋고 그러다 보면은 아마 좀 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주제까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책도 재미있게 읽어 주셨다니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